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과 도덕의 차이점이 나와 있죠. 자, 그 차이점에 관한 것들. 자, 이 부분도 한번 잘 물어보는 테마이기 때문에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 법은 여러분, 타율성을 띱니다. 타율성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법률 규정 또는 재판, 사법에 의해서 법이 운영된다라는 타율성을 띠는 겁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도덕은 자율성을 기초하죠. 주로 이제 도덕 개념은 개개인의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심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강요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율성을 띈다, 그런 의미고, 또 법은 여러분 위반하게 되면 국가 권력이 개입을 하죠. 그래서 강제성을 띈다, 이 특징이죠. 근데 도덕은 위반하다도 사회적 비난만 따른다, 욕을 먹을 뿐이지 법에서 강제하는 건 아니다, 비강제성이다, 이런 의미고요. 자, 또 법은 인간의 외면적 행위를 규율합니다. 외면성입니다. 내가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것은 법으로 규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상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사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 이런 건 전부 다 일반적으로 법은 외면성을 띈다. 그래서 외면적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당연한 법의 특징입니다. 자,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 형법 같은 경우는 범죄 성립하기 위해서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내면적 요소를 살펴보기도 하죠. 고의범하고 과실범을 구별하긴 하는데 그 형법의 특징이고, 일반적으로 법의 전체적인 특징은 드러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법이다. 근데 도덕은 내면성이죠. 양심 문제를 중시한다, 이런 의미죠. 사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면성을 강조하는 형태다, 이런 의미고, 또 법의 특징은 여러분 쌍면성입니다. 즉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반적 법은 권리하고 의무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그죠? 권리가 있으면 보통 대응 관계죠. 보통은 서로 대응 관계라는 것이에요. 의무를 동시에 강조합니다. 근데 도덕은 일면성이죠. 편면성입니다. 의무를 주로 강조합니다. 그죠? 사람이 그러면 되겠느냐, 이런 의무를 강조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또 법은 여러분 정의 실현이라는 목적이 있죠. 정의 실현입니다. 근데 도덕은 선의 실현이죠. 그래서 양자 비교 문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이 의무만을 중시한다, 이렇게 마음 틀려요. 양면성입니다. 도덕이 의무만을 중시한다, 그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정도 받으시고요. 자, 법과 도덕 구별한 법원이 나오죠. 자, 우리 엘리네크죠. 게오르크 엘리네크는 독일 학자인데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렇게 봤던 주장은 엘리네크 주장입니다. 자, 반면에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다 라고 정한 쉬밀러라는 학자죠. 라고 받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양자 입장에서 서로 간에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 의미는 유사하다고 받으시면 될 것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자, 도덕을 강제한다. 자, 또는 법의 탈윤리화 또는 법의 새로운 윤리화, 이런 과정이지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도덕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도덕의 강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강제유인에서 전속살해죄가 나오죠. 자, 보통 우리 살인죄는 205조 1항이 나오는데요. 전속살해죄가 돼버리면 가중처벌하죠. 그래서 형량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속을 살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더 잘못된 거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강제하는 그런 형태의 균형을 서게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간통죄나 동성동본, 혼인금지 전부 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다시 말하면 유언결정이 나왔죠. 자, 그래서 지금은 사라진 것들이니까 일단 이 정도 도덕의 강제 규정도 있다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사회가 점점 지나면서 자, 법의 탈윤리화가 나오죠. 이 말은 일반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개개인의 가정까지 침투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들. 다시 말하면 일반적 윤리적 영역은 따로 있고 법은 또 다른 영역이어야 된다. 법의 윤리화를 벗어나자, 이게 탈윤리화죠. 자, 그러다가 이제 또 우리 20세기 들어와서 착한 사마리안 조항이라고 해서 새로운 윤리화 현상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착한 사마리안 조항이라고 해서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예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경우 등이죠. 이런 경우는 좀 처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죠. 자, 대낮에 강도 당했다고 나와 있죠. 수십 명 사람들이 구조는커녕 신고도 안 했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 또 교통사고 나서 행길에 쓰러져 있다 나와 있죠. 지나가는 사람이 보도 구제해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 다시 말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다 해서 형벌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라고 합니다. 일명 사랑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은 새로운 윤리화 현상이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 것이다. 자, 우리나라에도 그런 관련 조항이 있는데 형법에는 없어요. 형법에는 없지만 우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의에 응급의료를 했을 때 면책을 시켜주는 그런 규정이죠. 다시 말하면 응급환자가 들어왔는데 종사자도 아니다. 또 의무를 가진 자도 아니다. 또는 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때인데 응급환자가 들어와서 각각 응급조치를 취했죠. 그러다가 발생한 손해 부분이죠. 또는 사상 부분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민사 책임이나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면책해 주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 이걸 좀 착한 사마리안 조항으로 볼 수 있다. 형법에는 없다. 그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